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저는 재산을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한 문장들에서 부정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부정이란 말들은 부정사의 부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갓슨쌤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준동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쳐드렸죠. 준동사는 뭐라고요? 준동사는 한때 역동적인 동사였으나 이제는 그 모양새가 좀 바뀌어서 다른 품사, 즉 명사나 형용사나 그리고 부사 등의 역할을 병행하는 그런 품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에서 파생된 준동사 3남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준동사 3남매가 뭐죠? 그건 바로 맏아들, 부정사, 둘째, 딸, 동명사, 막내, 아들, 분사. 오늘은 이제 그 맏아들 부정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정사라는 용어의 부정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저는 재산을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문장들에서 부정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정이란 말들은 부정사의 부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첫 번째, 부정하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사항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부정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옳지 못한, 잘못된, 정의롭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영문법에서 이제 부정사라는 용어의 이 부정이라는 뜻은 아닐 불자, 정할 정자, 말 사자 이렇게 해서 불정사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아닐 불자는 이제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 쓰이면 니을 받침이 탈락되어 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정사가 아니라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부정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infinitive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중요 어근인 fin 부분은 이제 원래 끝이라는 뜻이고, 앞에 아니라는 not이라는 뜻에 이제 in을 붙여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마음대로 다른 품사로의 진화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차고 가슴 벅찬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 infinitive는요, 또한 원래 뜻이 뭐냐면 동사의 원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부정사라고 하면 엄격히 말해서 동사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품사로 쓰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원형 부정사를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자주 보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to infinitive, 즉 to 부정사라고 꼭 불러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infinitive, 이제 원형 부정사라는 뜻인데 infinitive란 말이 to infinitive, 즉 to 부정사나 다 그냥 infinitive다, infinitive, 부정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사는 동사의 원래 형태, 즉 뒤에 3인칭 단수 표시나 시제나 이런 거 전혀 표시하지 않은 동사 원형을 부르는 그냥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사 원형을 다른 품사로 그냥 써먹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치를 중요시하는 이제 위치 언어인 영어가 원래 라틴어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간섭해가지고 엉망으로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외도 많이 생기고 다양한 언어의 이제 문법들이 각 시대를 막 거치면서 영어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다가 영어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괴물 같은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사, 즉 이제 동사 원형을 형태 변화 없이 그냥 다른 품사로 막 써먹으려니까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동사도 동사 원형 모양 그대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 to 부정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많이 쓰는 것은 to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 이제 어디에는 to 부정사가 쓰이고 어디에는 이제 원형 부정사가 쓰이고 문장에 따라서 의미도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문법 대환장 파티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지옥 같은 일이지만 학교에서는 이것도 이제 영어의 중요한 부분이라 이러면서 그런 미명하에 똑똑하고 이제 까탈스러운 이제 한국 학생들을 분석적으로 좀 괴롭혀서 평가하기에 좋은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부정사는 영어를 구사하고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그것을 실제 회화에 이제 적용한다기보다는 영문법 시험에 이제 변별력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준동사 3남매의 맏아들인 부정사, 그 앞에다 to를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얘를 to 부정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형태가 어떻다고요? 동사 바로 앞에 to를 붙이고 다녀요. 동사의 기질을 많이 닮았고요. 어떤 때는 이 to마저 떼고 돌아다닐 때도 있죠.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아빠인 동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동사 형태랑 닮았다고 해서 줄여서 이제 원형 부정사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랑 판박이처럼 닮은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영문법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원형 부정사를 그냥 동사랑 혼동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뒤 문맥을 잘 보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명사로도 쓰였다가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부사로도 쓰이고 뜻도 이제 겁나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eat, 먹다라는 이제 동사 원형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to를 딱 붙여서 to eat 이라고 쓰면 우리나라 말에 먹는, 먹을, 먹어서, 먹으면서, 먹으니,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학교 영어 시험에서는 이 to 부정사가 이제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예문과 같은
같은 품사용법을 쓰인 것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예문과 다른 품사용법은 어떤 것인지 시험에서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에서는요, 이제 품사별로 주로 물어보고, 중학교 3학년 영어 시험에서는 부사적 용법 내에서 이제 의미상 쓰임새 분류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니까 함께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to를 딱 붙여서 명사처럼 써먹는 것을 학교에서는 부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문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동사 it를 그대로 사용해봅시다. 이 동사 it에다가 to를 붙여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씁니다. 주목보. 저는 이제 주먹밥 자리에 쓰인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To eat too much sugar is harmful to your body.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여러분 몸에 해롭다, 이런 뜻인데 앞에 주어 자리에 쓰인 거예요. 사실 이제 중학교 문장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근데 약간 어색해요, 사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앞에 to 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문장의 제일 끝으로 보내버려야, 부담스러운 긴 주어가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해서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앞에 뻥 뚫려 있는 자리에다가 별 뜻 없는 it 딱 짧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It is harmful to your body to eat too much sugar. To eat too much sugar. 뒤에 있지만 여기도 이제 주어 자리입니다. 진짜 주어 자리, 그러니까 진 주어 자리로서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예.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쓰인 예를 들자면 I don't like to eat too much sugar. 나는 너무 많은 설탕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like라는 동사 뒤에 쓰인 목적으로 쓰였어요. 이것도 명사적 용법이죠. 목적어도 이런 목적어 어떻습니까? I found it difficult to learn English. I found it difficult to learn English. 여기서 it은 가짜 목적어입니다. 뜻이 없어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단어가 뭐냐면 to eat English가 건너간 겁니다. 가짜 목적어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기 it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found라는 단어가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이런 것으로 이제 나는 여기게 되었다. 마음이 이런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I found it difficult to learn English 하면 난 영어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영어 배우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it은 진 목적어를 대신해서 가짜 목적어고요. To learn English는 진짜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을 쓰인 겁니다. 보호 자리에 쓰여서 명사로 쓰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bad habit is to eat too much sugar. 내 나쁜 습관이 있는데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My bad habit is to eat too much sugar. 내 나쁜 습관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이 보호 자리에 쓰인 비동사 is 다음에 to ea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my bad habit이 무엇인지 to eat 이하로 동격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is to 해가지고 be2 이렇게 붙어 있다 해가지고 이 be2 용법을 보면 안 됩니다. 이 be2 용법은 앞에 주어가 뒤에 to 이하 동작을 해야 됩니다. 동작을 자기가 실제로 할 때 이제 성립되는 be2 용법.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뜻은 명사가 있는데 그 바로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비동사 뒤에서 주어가 하려는 동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be2 용법입니다.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한번 예문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water to drink. Water to drink.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이죠. water이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to drink가 꾸며줍니다. 여기서 to drink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예문 한 두 가지 더 들려드리면 There is no chair to sit on. 앉을 의자가 없다. 여기 on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중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앉을 의자가 없다. chair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sit on.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Do you have any pencil to write with? write with. 가지고 쓸 연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pencil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는 to write.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with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e2 용법이라고 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보호처럼 쓰이긴 하는데 형용사적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be 동사랑 to가 나란히 놓이게 돼가지고 뒤에 있는 동사를 좀 꾸며주는 조동사 같은 역할을 약간 해요. 그리고 그 뜻도 약간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be2 용법이라 해가지고 특수 용법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앞에 나왔던 my bad habit is to eat too much sugar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거는 주어랑 to 부정사가 동격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주어가 뒤에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be2 용법, 즉 to 부정사 형사적 용법 중에 be2 용법 그 첫 번째, 운명, 뭐뭐 해야 할 운명이다. 예문, he was to win the election. 그는 그 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길 운명이다. 여기에 was와 to가 합쳐서 be2로서 win이라는 동사를 도와주는 약간 운명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이걸 B2 용법입니다. 그 첫 번째 운명이었어요. 자, B2 용법 두 번째 명령 의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You are to report to the police. 당신은 경찰에 출두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가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경찰에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 it을 하나 이제 목적으로 더 넣으면 재밌는 말이 되죠. You are to report it to the police. 당신은 그것을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전화를 하든지 직접 가서 이야기하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명령 의무에 해당됩니다. B2 용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B2 용법의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예문은 어떻습니까? They are to meet at 2 p.m. in the conference room. 그들은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만날 예정이다. are to, B2가 meet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약간 조동사 역할을 느끼면 하는 거죠. 예정의 조동사 의미. B2 용법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의도, 의지. B2 용법의 네 번째, 의도, 의지. 뭐할 작정이다. 그런 마음, 의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If you are to catch a lion, you must go to the den. 만약에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로 가야 한다. You are to catch, are to 뭐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다섯 번째, B2 용법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수동태로 주로 쓰입니다. No one was to be seen in the building. 어떤 누구도 그 건물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건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불가능하다. 또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The book was not to be found. 그 책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찾는 건 불가능하다. was to, was not to 이렇게 됐죠. 이거 B2 용법의 다섯 번째 가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섹션으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동사에 to를 붙여서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말은 이 문장을 대표하는 저 앞에 있는 대표 동사를 꾸며주거나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형용사를 좀 더 풍부하게 수식해서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부사적 용법 내는 내용상 분류가 다양합니다. 문장의 앞에 나와 있는 문장 대표 동사가 그 동작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문장 대표 동사의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앞에 있는 형용사가 발생하게 된 그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주거나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발생했는데 그 감정 형용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준다든가 하는 쓰임새들이 있습니다. 목적, 결과,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이유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이런 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He rushed to the train station to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기차역으로 급하게 갔다.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목적으로. 왜 rush 했는가?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목적으로. to arrive 앞에다가 in order나 so as 같은 걸 집어넣어서 좀 더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He rushed to the train station in order to arrive on time. 똑같은 뜻입니다. 목적. He rushed to the train station so as to arrive on time. 똑같은 뜻입니다.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차역으로 급하게 갔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결과 용법 한번 볼까요? Tom grew up to become a lawyer. 탐은 자라가지고 lawyer, 변호사가 되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학생은 특히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너무 쩔어가지고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그는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성장한 목적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까? 곤란한 아주 너무 우격다진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grew up 동사, 자라났다라는 이 동사의 결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 My grandfather lived to be 100.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사셨는데 그 사시고 난 다음에 이 동작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0살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100살까지 사셨다. 100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book is very easy to read. This book is very easy to read. 이 책은 읽기가 굉장히 쉽다. 쉽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to read.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별다른 의미상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유나 판단의 근거.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다니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어. 그는 분명히 바보일 거야. 그런 일을 하다니 참 이런 뜻입니다. 이유와 판단의 근거를 든 거죠. I'm so happy to see you. 왜 해피한가? 이 happy라고 하는 감정 형용사 왜 발생했냐? 왜? To see you. 너를 보게 되어서. I'm so sorry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게 돼서 굉장히 유감이다. 여기 미안하다 번역하면 안 되고 이제 유감이다 이렇게 번역해 줬겠죠. 이것도 이제 sorry라고 하는
유감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감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왜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근데 내용상 분류 감정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to 부정사를 이렇게 이제 내용상 분류로 쪼개서 배우면 힘들 것 같고 쓸데없는 분석적 영어라고 욕하기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써먹으려면 우리 같은 비원어민은요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많이 훈련을 해야 겨우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서 이제 괴롭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해두고 이제 나중에는 회화에서 많은 단어로 이제 상황에 맞게 쉬프팅, 바꾸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to 부정사는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to 부정사가 원래는 이제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 동사 행위를 누가 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하는지 추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이 to 부정사의 행위를 하는지를 밝히고 싶을 때 for라는 전치사를 쓰고 플러스 목적어 for 플러스 목적어를 to 부정사 앞에 딱 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It was difficult to finish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to finish 앞에다가 for me를 집어넣어서 It was difficult for me to finish the project. 누가 끝내냐? 내가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너무 어려웠다. 요 for me를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뭐 her로 바꿔봅시다. It was difficult for her to finish the project. 그녀, for her, 그녀가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요 for her가 to finish라고 하는 동작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또 때로는 for 플러스 목적어가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to 부정사가 앞에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It is very kind to say so.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It is very nice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참 친절하네. 참 괜찮네. 좋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It is very kind of you to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참 친절하시네요. 아니면 It is very rude of you to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참 무례하군요. 사람 바꿔볼까요? It is very kind of him to say so. 그 사람 그렇게 말하다니 참 친절하네. 그럼 It is very rude of him to say so. 그 사람 그렇게 말하다니 참 무례하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이제 of him, of you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to say라고 하는 to 부정사에.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정사란 말은 원래 동사 원형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to 부정사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에 있던 to마저 떨어져서 동사 원형과 똑같이 생긴 원형 부정사는 원래 이제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역 동사 특강에서 원형 부정사는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동사에 대한 내용은 좀 혼란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파격적인 반전이 있는 사역동사 강의로 여러분 머리에 쏙 들어가도록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원형 부정사도 한꺼번에 그 쓰임새를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질 강의 동명사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